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아, 힘들다. 네. 시작하자마자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힘들다. 예. 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에 이제 중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으로 막 모든 시선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양한 이야기가 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 참 힘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네. 예, 그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하고 있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예.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전쟁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이건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참 예. 애매한 그렇습니다. 참 애매한 예. 뭐 지금 사실 안 그래도 저도 네. 그 월가에 대한 뉴스를 좀 더 좀 심도 있게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나 네. 이 시장을.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준비했던 뉴스도 그러한 이제 맥락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외신들 또는 국내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뭐 반인류적인 그런 그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 내에서도 네. 영유아들이 정말 수십 명이 그러니까요. 죽고 네. 예, 그 애가 무슨 죄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이건 전쟁이 아니라 뭐 과거에 이제 진짜 홀로코스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이건 뭐 대학살 수준이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건 정말 제가 뭐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좀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뉴스를 보면서도 떨리죠? 예, 이게 막 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 진짜 애기 아빠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요. 예. 사실 아니어도 예. 아이가 없어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아이의 이제 부모가 되면은 예. 더 그 느낌이 크게 예.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네. 지금 제 5차 중동 전쟁이 뭐 거의 뭐 사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도 이제 크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시장 특히나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나 뭐 네. 여러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자, 오늘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일단 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오늘 글로벌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이건 CNBC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보게 되면은 이게 윗사진은 뭐 다들 보시는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 폭죽이 아닙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어떤 방공 시스템이죠. 네. 아이론돔이라고 해서 날아오는 이제 미사일을 이제 공중 분해시키는 그런 어떤 뭐 최첨단 네. 어떤 뭐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뉴스 정리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마스의 이스라엘 분쟁 이후에 시장에 있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월가들은 이런 분쟁의 위험이 아마도 조금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목에 보는 것처럼 extended wa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장기화되는 전쟁일까? 근데 이게 아마도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은 썼습니다. 네.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상태가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아니다. 지금의 이 중동 전쟁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 의견도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쟁이 연장이 되면 자 이거는 이제 BNY 멜론의 그 전략 투자 전략가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전쟁이 일단 연장이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석유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그리고 금 그리고 스위스 프랑과 같은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전략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8주 이상의 장기 갈등이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됐는데 뭐 일단 2달 정도는 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2달 뒤에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자, 이러다 보니까는 세계 시장의 유가 상승, 그리고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 시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해외 이제 원조에 대한,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어떤 해외에서 많은 이제 뭐 국방비나 또는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표면화된다면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지금 8년 동안 연속적으로 네.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점점 더 퍼져나갈 수 있는 네. 예, 지금 중동 사태도 마찬가지죠. 뭐 이란부터 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의 개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 연속 증가해가지고요. 지금 세계 군비 지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조 2,4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얼마입니까 도대체? 2조 2조 달러가 넘어갔으니 거의 한 3,600조 예. 정도 되나요? 예,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금 뭐 군비 지출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분께서 얘기하는 이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 생각 들었는데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예. 그러한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르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유가가 이제 150달러를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유가가 150달러 문제가 아니겠죠, 요거는. 네. 예, 하여튼 뭐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파장을 좀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또 월가 전문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월가 전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글로벌 시장에는 사실 이 전쟁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지금의 어떤 전쟁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197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있을 때도 뭐 그 미국 시장이나 여러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이게 크게 영향을 줬을까?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예,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상황도 물론 좀 극단적으로 좀 치닫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어떤 미국 시장 흐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어떤 분쟁 속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의 여전한 소비 지출 강한 소비 지출, 그 노동시장, 어떤 자본의 흐름을 볼 때는 그 영향이 그래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틀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게 장기화가 되고, 네. 뭐 직접적으로 어떤 표면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또 저희 또 이상원 매니저님 나오시니까 네네.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단 다행인 거는 네. 이란은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한 건 아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은 그동안 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계속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지원을 해왔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다행히도 우리가 이번 공격을 지원한 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확전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거긴 한데 네. 모르죠. 뭐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할지가 참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저기 대화창에도 말씀하셨지만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지금 뭐 좋지 않은 참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는 뭐 지난번에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한번 저희가 이제 뉴스로 좀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버켄스탁이죠. 버켄스탁. 버켄스탁 이제 IPO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네. 예.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 예. 오늘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IPO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한 주당 46달러 예, 이제 기준점을 좀 삼아서 이제 IPO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은 지난주 회사가 이제 설정한 44달러에서 49달러 사이 그 부분 범위, 그 레인지 안에서 이제 설정이 됐는데, 그 레인지 안에서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낮은 가격대로, 예, 이렇게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켄스탁을 좀 보게 되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5가지에 대해서 그냥 짤막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켄스탁은 약간의 좀 희소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사실 많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우리가 구매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DTC, 네. 예, 그러한 이제 채널 간의 어떤 제품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판매할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TC 채널에 대한 뭐 막대한 투자를 해서 30개국 이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고요. 네. 예, 그리고 2022년 회계연도 DTC 채널 매출의 약 89%가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또 거래가 됐대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또 소비자한테 좀 직접적으로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으로 요번에 버켄스탁이 약간의 그 판매 전략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 말은 저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유통 채널 통해서 파는 것보다 예. 버켄슈탁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는 걸 더 집중하겠다는 지금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소매점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뭐 소비자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러한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주요 시장 자체가 이제 유럽과 미국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사실 버켄스탁 요즘에 많이 신나? 약간 전 제주에 신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사실. 크록스를 좀 많이 신었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주 시장 자체가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 쪽, 이제 북미 네. 이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은 많이 또 뭐 보시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집에 네. 아직도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도 신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 그것도 한 10몇 년 됐죠. 예. 10년 가량 됐는데 뭐 아직도 신을만 하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농으로 젊었을 때 비싸서 못 신었던 사람이 예. 저는 그랬거든요. 예. 젊었을 때 비싸서 못 신어서 좀 나이 들고 나서 이제 돈 있으니까 이제 사야지. 어.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예. 뭔가 이게 슬리퍼 같이 생겼는데 그 가격 주고 사기 약간 좀 비싸서 예. 젊었을 때 좀 못 신었었거든요. 예. 대학생 때. 이 영어 네. 그 기사를 네. 한글로 네. 번역을 하면 네. 남학신으로 나와. 남학신. 낚시로 나와요. 남학신으로 해석을 하더래. 남학신. 예, 남학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의 이제 고객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개인당 네. 3.6켤레의 신발을 소유하고 있다. 에? 3.6? 3.6켤레. 네. 평균 고객들의 네. 이 신발을 갖고 있는 그 비중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1인당 네. 3.6켤레를 가지고 있대요. 버켄슈탁. 버켄슈탁을.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제품군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뭐 좀 그런 이제 통계 자료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영화 바비에서 이제 버켄스탁에 대한 그 어떤 상징성, 맞아요. 아이콘적인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이제 아주 이쁜 하이힐이었고 네. 하나는 버켄슈탁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네. 예, 여기서 이제 버켄슈탁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우리가 어떤 현실 이런 부분을 요 버켄슈탁 안에서 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켄스탁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크게 상승을 했다. 네. 이게 이제 또 요번에 버켄스탁 IPO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비라는 영화가 워낙 또 인기였으니까 네. 예, 오펜하이머를 넘었던 네. 예, 그러한 영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좀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여전히 있죠. 예, 버켄스탁이 이제 빚이 많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렇군요. 빚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사실 지금 빚을 봤을 때는 지금 잠시만요. 예, 이제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 빚 자체가 지금 2022억 유로 정도 되는 22억 유로의 부채가 아직 미지급됐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직 부채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이자 이런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현금 흐름에 대한 조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이 그쵸. 여전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O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켄스탁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채가 좀 많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 약간 중대한 약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예, 뭐예요? 근데 이제 내부적인 아주 세세한 부분은 표현을 안 했는데 네. 이 기사에서는 중대한 이제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재무적으로 여러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에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약점이 조금은 있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버켄스탁을 보시면서 한번 투자를 좀 관심 있게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아니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약간 좀 약점으로 잡힐 수도 있겠네요. 부채가 많다는 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네. IPO 시장에 나와서 첫날은 괜찮았지만 네. 좀 많이 흘렀잖아요. 좀 흐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네.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버켄스탁이 오늘 상장을 하는군요. 네. 자, 과연 46달러에 시작을 해서 얼마에 마감을 하게 될지 예. 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네. 스노와이님은 별로 당기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땐. 저도 근데 별로 크게 크게 신발보다도 다른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궁금하네요. 중국에는 안 팔리나.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미 펩시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금융기업들을 시작으로 다음 주 금융기업과 이런 기업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것보다도 이번에 보니까 월가에서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거는 실적도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요. 전년 대비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년 만에 S&P 500 기업들의 그 기업 이익이 실적이 거의 한 11%가량 성장을 했다면 이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어서 2023년에 들어서는 그 가장 그 3분기 직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2분기인데 그때는 2.8% 전년 동기 대비 2.8% 실적이 오히려 역성장한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금리 때문에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실적이었었어요. 주가가 하락한 거는 맞아요. 결국은 실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둔화되고 결국 역성장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2022년 저점을 찍었던 때가 10월쯤이었었어요. 10월이죠. 10월쯤이었었고 그 이후에 돌아서서 이제 연초에 한 3월쯤까지 약간 좀 힘들어하다가 SVB 사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제 그 한 6, 7, 8 해갖고 쭉 올랐었잖아요.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결국 그 어떤 뉴스가 나오건 또 어떤 재료가 나오건 결국은 기업 실적과 그리고 주가는 동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데 저 봐도 지금 2022년 10월에 저금 좀 마이너스 폭이 좀 크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죠, 사실. 못하죠. 다 이렇게 지나고 와보니. 그렇죠. 왜냐하면 저 때는
그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지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더 악화될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 때에 가장 컸던 거는 그러면 이제 물가가 피크가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그 저기 팩터였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주가는 실적과 함께 동행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이번 3분기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되고 있느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레피니티브 자료입니다. 팩트셋과 레피니티브가 따로 이제 집계를 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레피니티브 자료고요. 자, 아마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기업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이런 경향이 있대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망치를 좀 보수적으로 약간 몸을 사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작년 그러니까 지난 2분기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2.8% 역성장이었었잖아요. 그럼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 시즌 직전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전망했는지를 보면 당시에 6.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대요. 근데 실제로는 2.8%만 역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3분기는 지금 1.3% 성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기대하는 것도 저거보단 높을 거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을 크게 뛰어 올렸던 팩터도 사실 실적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또 LG에너지솔루션인가요? 이게 기업들의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증시를 뛰어 올렸는데 만약에 미국 기업들도 생각보다 좋게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뭐 그동안의 역성장을 딛고 성장으로 다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사실 됩니다. 그 컨센서스를 봤을 때 미국의 시장의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비트하는 비율.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만약에 뭐 100이라고 친다면 그 100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비트율을 보게 되면 전체 기업의 한 70%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땐 70% 정말 괜찮으면 한 뭐 85%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수가 그 컨센서스를 비트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벌써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그 비트율이 되게 높은.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또 바라보실 때 이런 보수적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한켠에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크게 시장 크게만 S&P 500 기업들 500개를 다 몰아 넣은 이걸 보여드린 건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섹터별로도 나옵니다. 뭐 팩트셋에서도 섹터별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3분기까지는 오케이 1.3% 4분기 너무 높게 보지 않아요? 너무 놀랐어. 지금 화면 다시 한번 4분기 좀 과하지 않아요 이거? 약간 조금 일 안 했던 것 같아요. 레피니티프에. 그럼. 근데 귀찮았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닌 게 왜냐하면 보시면 2022년 4분기 볼게요. 이때도 2.6%인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고효과 그러니까 기저효과 따지면 뭐 불가능은 아닌데 불가능은 아닌데 그래도 10% 넘게 아니 그리고 4분기가 안 좋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정말 많은데 이제 저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까라는 건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저 너무 먼 건 지금 아직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희보다 뛰어난 분들이 더 하신 거니까 그래도 이제 그거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먼 건 좀 약간 뒤로 제쳐두고 알겠습니다. 3분기는 그래도 진짜 집계하다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모든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저도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뉴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이스라엘도 지상군 투입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곧 투입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이건 정말 좀 거의 전면전과 같은 느낌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군이 투입이 되느냐 마느냐도
어떤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 분석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 일단 예비군 30만 명 정도는 동원을 했고 이 예비군들을 비롯해서 이제 지상 병력들을 그 국경 지역에다가 지금 배치를 하고 장비도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헤즈볼라랑은 벌써 미사일 포격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CNBC에서 전 미국 대사 윌리엄 로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에 따르면 곧 대규모 지상군 공격이 시작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진짜 지상군이 투입되냐 마냐인데 사실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딴 게 아니라 금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제도 뭐 제가 방송 말미에 좀 금리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여기다 안 넣네. 근데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아, 예. 어제 굉장히 빨리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날, 그러니까 10월 6일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아마 그 이대호 박사님, 이대호 박사님하고 막 이대호 박사님이 지금 금리 얼마나 올랐어요? 4.83이요. 그다음 뭐 방송하고 있는 중에 4.88이요.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엄청 급등을 했었잖아요. 예. 그랬던 게 지금 3일입니까? 3일 만에 급격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 물론 전쟁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 채권 그리고 미국 달러 이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는 떨어진 건 맞는데 그럼 전쟁 때문에 떨어진 금리는 금융시장의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채권이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또 최근에 워낙 또 많이 뭐 채권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채권 사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채권 위험하다. 이거 속 들어갔어 지금. 네.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말 뭐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크게 반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상호 매니저님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같이. 그렇죠. 예. 자, 오늘 뭐 잠시 후에 이제 30분 되면 PPI가 발표되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내일 9시 반에면 또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뭐 지금 전쟁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가 또 발표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판승철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